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다이어트 하다 보면 체중계는 자주 올라가시죠. 그런데 올바른 체중 재는 법을 알고 계신가요? 이걸 모르시면요, 체중을 아무리 재도 전혀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내가 다이어트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살쪘는지 아닌지 이걸 알고 싶으면 체중을 정확하게 재야겠죠. 그런데 제가 15년간 임상을 보면서 관찰을 좀 해보니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요, 체중을 잘못 재고 계시더라고요. 가장 흔한 경우 첫 번째는 식사 직후에 체중을 측정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자마자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니까 그 체중 재시는 거는 일단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렇게 체중을 재면 내가 방금 먹은 음식의 무게가 더해지기 때문에 거의 100% 체중이 높아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이 소화되는 데만 최소 3시간에서 6시간까지 걸리는 데다가 이게 전부 다 빠져나가는 데만 72시간, 또 지금 먹은 음식이 체지방으로 변하는 데는 2주까지도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때 체중은 측정해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흔한 경우 두 번째는 운동 직후에 체중을 측정하는 겁니다. 운동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살이 조금이라도 빠지지 않았을까? 이제 이러면서 체중계에 올라가 보는 거죠. 그런데 가끔 보면 또 빠져 있기도 한데, 또 어떨 때를 보면요, 오히려 체중이 늘어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 또한 잘못된 측정 방법이라서 그런 겁니다. 내가 운동을 하자마자 체지방이 분해되진 않아요. 운동을 할 때 땀이 나서 지방이 분해돼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때 나가는 수분은요,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몸 안에 있던 체수분을 배출하는 거지 지방이 분해된 수분이 아닙니다. 보통 거의 아니에요. 애초에 지방이 그렇게 빨리 분해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물을 마시기도 하잖아요. 그 물을 마시다 보면 체중이 순간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근육의 재배열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체중이 약간 늘어난 것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운동 직후에 체중을 측정하는 것도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잘못된 경우 하나가 있는데요, 살쪘는지 안 쪘는지 체중을 수시로 강박적으로 재는 경우 하고요, 또 그와는 반대로 살쪘을까봐 무서워서 아예 체중을 한 번도 측정하지 않는 거, 이 둘 다 큰 문제입니다. 체중을 강박적으로 수시로 측정하면 한 번은 아침에 쟀다가 한 번은 저녁 자기 전에 쟀다가 중구난방으로 체중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매번 다른 체중값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먹은 음식물 무게 등으로 인해서 저녁을 먹은 직후에 체중이 좀 더 많이 나오기도 하는 등 정말 이렇게 변화를 준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체중을 재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고 나를 정말 힘들게만 하는, 나를 고문하는 그런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반대로 아예 무서워서 체중을 측정조차 안 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인 게, 살을 빼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정체기가 오거나 등등. 근데 그때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정체기가 와도 극복을 하지 못하거나 내가 잘못된 방법을 모르고 그대로 하다 보면 요요가 오기 쉽겠죠. 따라서 정확하게 체중 측정하는 방법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체중을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 대소변을 보고. 3. 공복 상태에서. 4. 속옷만 입거나 다 벗고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측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요,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 누구든지 잘 때는 거의 이 두 가지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반대로 낮에는 음식을 먹거나 활동하는 게 매일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따라서 최대한 같은 조건, 또 같은 시간대에 측정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중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번, 대소변을 보고 측정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일 약간씩 다른 양의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기 때문에 몸에 저장된 대소변의 무게는 매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비우고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리고 3번, 공복 상태에서 측정하는 이유도 앞에 거랑 똑같아요.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측정해야 가장 비슷한 조건으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4번, 속옷만 입거나 아예 다 벗고 측정하는 것도 옷의 무게로 인한 오차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실제 측정을 할 때 좀 주의할 점들이 좀 더 있어요. 5번 움직이거나 말하지 마시고, 6번 양쪽 발에 무게를 똑같이 싣고 이렇게 막 짝발 짓듯이 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7번 항상 똑같은 자세로만 측정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체중계는 이 균일한 표면 압력을 가정하고 좀 설계되었기 때문에 체중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으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말하거나 움직이면 양쪽 발의 압력이 다르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측정에 오류가 나고요. 또 자세가 다른 것도 오류가 나니까 자세도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중을 재는 이유는 다이어트가 잘 되는지 보려고 하는 건데요. 체중만 재면 문제가 있습니다. 체중은 우리 몸의 지방 플러스 수분 플러스 근육 플러스 뼈 플러스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합한 수치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이 중에서 지방을 빼려고 하는 거지 다른 것들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중이 빠졌는데 근육이 빠졌다면 살이 처지고 주름이 생기겠죠. 또 뼈가 빠지면 몸이 약해져서 그냥 뚝뚝 부러지고 그러겠죠. 머리가 빠진다면 대머리가 될 거고요. 결국 지방을 빼는 게 다이어트고요. 체중을 측정하는 거는 그 지방이 빠졌는지 보기 위한 과정 또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체중이 줄었다는 게 꼭 지방이 빠졌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반대로 체중이 늘어도 꼭 지방이 늘은 게 아닌 걸 수도 있죠. 결국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지방이 얼마나 빠졌나를 알고 싶은 건데, 지방만 잘라서 무게를 재볼 수는 없으니까 체중을 통해서 그걸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불투명하고 울퉁불퉁한 유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두고 그 건너편에 있는 숫자를 읽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잘 읽히진 않아요. 완벽하게 읽히진 않는데 대강이라도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체중이 늘었어도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린 매스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린 매스업은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늘어나서 체중은 늘어나는데 옷 사이즈하고요, 몸 부피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허리는 날씬해졌는데 체중은 늘어나는 거죠. 다이어트의 목적 자체가 대부분 몸을 더 건강하게 하고 더 날씬하게 하고 이게 옷도 더 예쁘게 입으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은데, 린 매스업은 이걸 모두 충족합니다. 그렇다면 체중은 늘었어도 다이어트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체중이 전부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체지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체중계 말고요, 두 가지를 더 보면 좋아요. 첫 번째는 허리둘레입니다. 허리둘레를 측정하면 내장지방 그리고 복부 피하지방이 측정돼서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를 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1. 양발 간격을 25에서 30cm 정도 벌리고 그렇게 서서 양쪽 발의 체중을 똑같이 줍니다. 그리고 2. 숨을 편안하게 내쉬어요. 그리고 3번, 줄자가 살에 파고들지는 않도록 이렇게 당기지는 말고 느슨하게 해가지고 0.1cm까지 측정하시면 돼요. 만약 갈비뼈와 골반뼈에서 가장 끝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너무 복잡하다 하신다면은 그냥 배꼽을 기준으로 삼으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요, 배꼽을 기준으로 하든 골반과 갈비뼈 중간을 기준으로 하든 한 가지 기준을 선택을 하셨으면요, 쭉 계속 그 기준대로 하셔야 되고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봐야 될 것 두 번째는 바로 눈바디입니다. 인바디를 눈으로 본다고 해서 눈바디라고 하는데요, 그냥 옷을 벗고 욕실 거울 앞에 서서 눈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조건이 좀 있어요. 이것도 체중을 잴 때와 마찬가지로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 대소변을 보고 3. 공복으로 재야 됩니다. 따라서 체중 잴 때 같이 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자세도 정해져 있는데 1. 허리와 어깨를 딱 펴고 양발은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서요. 2. 거울 앞에 서서 팔을 T자 형태라고 섭니다. 딱 이렇게 하고 서는 거죠. 그렇게 하고 3. 호흡은 자연스럽게 내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팔뚝살 내려오는 거 그리고 뱃살 처지는 거 등등 아주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체중계에 더해서 요 두 가지 정도만 더하시면요, 내가 다이어트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살이 찌는지 안 찌는지 집에서 손쉽게 그리고 또 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체중 측정 얼마나 자주 하면 좋을지도 말씀드려 볼게요. 체중계하고 눈바디는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매일 아침에 하셔도 됩니다. 다만 허리둘레는 시간도 좀 걸리고 나 혼자 하기 힘들면 누가 좀 도와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 일기에 매일 체중도 기록하시고 눈바디로 본 내 개인적 감상도 매일 써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 성공하시고 요요 방지하실 때 그 기록을 한 번씩 읽어보면 그 살 뺀 성취감, 그 성취감이 셀프 리마인드가 돼서 계속 다시 생각이 나서요, 요요 방지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가까운 뭐 한의원이나 의원이나 보건소, 헬스장 등에서 보통 인바디라고 부르는 체성분 측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측정을 한번 해보시고 그 결과를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권유하는 이유는 체성분 측정기의 이 정확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의 간격을 둬야 제대로 된 차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성분 측정기는 BIA, 바이오일렉트리컬 임피던스 아날리시스라고 해서 한마디로 전기 저항을 통해서 체성분을 측정해 보는 건데요. 특히 수분은 전기가 더 잘 통하는 걸 이용하죠. 그런데 근육의 수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근육량을 측정한 후에 제지방량, 그러니까 지방 뺀 나머지를 산출을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체지방량도 측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체수분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이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뭐 물을 마신 거, 뭐 짠 거 먹은 거, 그날의 습도, 뭐 운동한 거, 뭐 술 마신 거, 심지어 여성분들은 생리 여부까지 전부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좀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텀을 주면 이 정도 차이는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바뀐 거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몇 번씩 해야 되는지 총 정리해드렸는데 헷갈리시면 이 표를 보시고 각 측정법을 얼마나 자주 하면 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